안녕하세요. 권영우 TV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귀한 차 한 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EQ900입니다. 목적은 P0420 경고등이 켜진 내용입니다. P0420 왜 켜집니까? 촉매 앞에 있는 센서 1, 촉매 뒤에 있는 센서 2, 센서 1보다 센서 2의 전압이 높게 나올 때 촉매 효율 저하 이렇게 보여주면서 촉매 불량으로 착각해서 ECU가 안내해주는 고장인 것입니다. 이런 P0420이 떴을 때 촉매를 교환하라고 합니다. 과연 촉매를 바꾸는 게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순진한 여러분들께서는 촉매를 바꾸십니다. 또 산소 센서도 바꾸십니다. 왜 바꾸십니까? 여러분,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을 여기에 라제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이 뜨겁다, 차갑다 감지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잘못된 겁니까? 냉각수가 잘못된 겁니까? 뜨겁다, 차다는 걸 감지했으면 제 손가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곧 신경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에서 연소된 것이 배기구로 가는 중간에 촉매가 있습니다. 촉매 앞단과 촉매 뒷단이라고 보십시오. 촉매 앞단의 온도가 높아야 됩니까? 촉매 뒷단의 온도가 높아야 됩니까? 촉매 앞단에 있는 센서 1의 온도가 높고 촉매를 거친 다음에 센서 2의 온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센서 2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촉매에서 후연소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P2096 철저 분석이라는 곳에서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보다는 안 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P0420이 뜨면 촉매를 바꾸어라, 산소 센서를 바꾸어라. 여기서 말하는 산소 센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손가락에 신경이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비 방향을 잡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촉매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맞습니다. 촉매를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촉매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촉매에서 발생하는 후연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후연소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센서 2의 온도가 또는 전압이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고장으로 알려준 촉매 교환과 산소 센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보면서 여러분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소리입니다. 이게 팬인데 바람입니다. 자, 어때요? 장갑이 날리는 게 보입니까? 날립니다. 팬이 꺼졌을 때 보겠습니다. 어때요? 장갑이 서서히 내려가죠. 섰다가 조금 있으면 또 돕니다. 팬이 돌아갑니다. 장갑이 어떻게 멀어지죠? 점점 멀어집니다. 팬이 거의 연속으로 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정지는 합니다. 그런데 팬이 또 돌아가고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팬이 자주 도는 차는 보기 드물게 오랜만에 봅니다. 불과 1분 만에 돈다든가 30초 만에 돈다든가 이런 자동차는 자주 보는데, 이 자동차와 같은 팬이 자주 도는 자동차는 정말 오래 봅니다. 1993년도쯤으로 기억납니다. 소나타 자동차가 왔었는데 냉각팬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15분 돌았습니다. 그리고 1분 쉬었습니다. 또다시 15분 동안 돌아갑니다. 그 자동차 이후에는 오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냉각수 정비를 하고 나서 3분 쉽니다. 한여름이었는데 3분 동안 쉬고 1분 15초가량 회전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냉각수 정비였습니다. 이 차 또한 냉각수 정비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냉각수와 촉매 효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냉각수가 좋으면, 즉 엔진이 냉각이 잘 되면 여기서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압축비가 상승되는 겁니다. 압축비가 상승되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압축말 온도 T2 값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때 연소가 잘 되는 거죠. 연소가 잘 되면, 즉 촉매에서 후연소할 조건이 없어지면 P0420은 저절로 사라진다. 즉
S1의 온도가 높고 S2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냉각수가 어떤지 지금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놨습니다. 캡을 보니까 1.1 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때요? 1.1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1.1 여기. 그리고 붉은 색깔의 냉각수가 들어있습니다. 영상으로 남겨질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온통 하얗게 보이죠?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색깔이 좀 보이려고 합니까? 냉각수 섭씨 C 가운데 있는 거 위에 보면 마이너스 50도라고 나왔죠. 그 위에 눈금도 있고요. 그런데 안 보입니다. 다른 거 한번 대충 찍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이십니까? 보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40도 정도 눈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한 냉각수는 게이지에 보이지 않습니다. 곧 냉각수를 보충 해 봐서 게이지의 상한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00도 지역에서 운행해도 되는 자동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이지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정비업체에 가셔서 체크해 달라 하셔도 되고요. 다행 중 불행으로 여러분이 이용하는 정비업체에 방금 전에 보셨던 냉각수 비중계가 없다면 하나 사셔도 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니까 pH를 보기 위해서 pH 메타를 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pH 메타는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방치해 둘 때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이 됩니다. 보관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서 관리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측정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서 못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계 정도는 구입한다 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pH 메타를 구입하는 건 반대합니다. 왜?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스틱을 뽑아서 오일의 점도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엔진 오일 교환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아주 색깔이 좋은데요. 지금 고온입니다. 그런데 이 점도가 늘어나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스틱을 통해서 봤죠. 제가 보니까 이 고온 속에서 오일을 발랐다가 떼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냥 유막은 있으되 떼는 순간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늘어난다. 엔진오일 점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오일 점도가 높으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HRA입니다. 밸브를 열어주는 기구 중에 하나이고, 잘못되면 밸브 리크가 발생한다라고 알려드렸고요. 밸브 리크가 발생하면 서지 탱크나 흡입 매니폴드가 오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냉각수 하나만 정비를 하게 되면 엔진오일 점도가 현재도 높은데 더 높아집니다. 왜? 냉각이 잘 되니까요. 차가운 엔진이 되면 엔진오일 점도가 상승합니다. 밸브 리크가 더 많아진다. 고로 냉각수와 엔진오일까지 정비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화장치 교환했다고 그러셨죠? 얼마나 됐던가요? 8월 24일 날 스파크 플러그 코일도 바꾸셨습니까? 코일도 바꾸셨답니다. 그런데 교환한 곳에서 과연 여기 보이신가요? 스파크 플러그 게이지입니다. 눈금이 쭉 보이죠? 여기도 눈금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스파크 플러그 갭을 조절해서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로 그분이 우연의 일치로 스파크 플러그 갭 게이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날 작업하면서 플러그 갭을 맞췄을 것입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은 어디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스파크 플러그 갭 이리 와보세요. 보이는가? 어떤 거죠? 그죠? 이렇게 1.1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스파크 플러그 갭이
나와 있습니다. 1.0에서 1.1mm입니다. 이 스파크 플러그를 교환하신 분이 본닛에 있는 이거를 참고했다면 분명히 1.0으로 맞췄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냉각수와 오일 교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배기구입니다. 여기에 손을 대봅니다. 이렇게 뜨겁습니다. 40도 이상 나옵니다. 이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배기구의 온도가 40도, 45도, 50도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촉매에서 후연소하고 있다. 애프터 파이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0420이나 P0430이 뜰 수 있는 경고등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다분히가 아니고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안 보여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언제 없어질 것인가, 그냥 타도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P0420이 떠 있을 때 자동차를 운행하면 괜찮냐? 그렇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주행을 하게 되면 연속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속도로 계속 주행하면 연소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냉각수가 엔진이 식죠. 식으면서 흡입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압축비가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배기구 온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하다 보면 P0420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서행을 하면 또다시 P0420 경고등은 켜진다. 고로 주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자동차 검사는 합격될 수 있습니다. P0420은 검사 불합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운행할 수 있다, 검사 받을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이 자동차는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하지 않고 냉각수 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냉각수를 보게 됐고요. 여러분들 EQ900 자동차가 많지는 않죠. 뭐 비싼 자동차니까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혹시라도 내가 EQ900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난 EQ900이 아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뭐를 갈아도 좋습니다. 경제는 살아야 되니까 막 바꾸십시오. 대신에 냉각수 정비와 엔진오일 정비, 스파크 플러그 갭 정비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손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익 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곧 정비에서 내가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주어진 나라에서 얼마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동차를 정비할 건데 시간을 통보하고요. 냉각수 교환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 자동차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크 열고 교환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장비를 이용해서 순환식으로 보통 5시간, 6시간 이상 잡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오늘 정비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분의 그 일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든 않든 P0420의 발생 이유는 연소불량이었다. 그 연소불량을 개선하면 P0420이 사라진다라고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그 이슈 속이는 부품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당장 P0420은 지울 수가 있어도 그거로 인해서 P2096이나 P2098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지고 한번 이슈를 속이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권하지 않지만 그래도 빠른 정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차 성능보다는 계기판에서의 경고등이 눈의 가시로 보였을 때 그것을 없애는 데는 이슈 속이기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정상적인 정비에 의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